민선 8기 서울시가 최근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 등의 여러 정책들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서울시정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서울의 대표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쪽방 주민 지원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 가운데 핵심으로 안심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안심소득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복지정책 체계의 대전환이라는 기대감 등이 나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하는 복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개념인 거죠. 아예 처음부터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벌고 있으면은 현재 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더 채워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하는 복지로 간다. 그리고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판을 다시 만들어주는 복지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됩니다. 약자와의 동행 자체가 치적 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막연하고 급하게 또 효과 분석 없이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약자와의 동행을 테마로 내걸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 정치 앞날을 준비하는 치정용 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대심도 빗물터널과 반지하 일몰제 등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대와 우려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런 반지하 주택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은 20년에 걸친 순차 추진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나 전셋값이 좀 급등할 거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좋은 취지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로 다시 가게 된다는 수순이라면 주거난민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진짜 문제는 서울의 이런 모든 하수 관로들이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신도 터널을 놓는다 해도 그것에 연결되는 이 하수 관로들이 실제로 잘못되어 있거나 높낮이가 다르면 전혀 엉뚱한 걸 지어놓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서울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놓고도 서울시의회 여야의 온도차는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게 먼저라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한껏 높이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